네,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미처 못 나갔던 반이 있을까봐 아마 다 나갔을 것 같긴 한데 시험을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음, 난이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런 걸 보겠습니다. 객관식 난이도 부담 없이 풀 수 있게 선생님은 딴에는 쉽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없다, 이번 시험에 자신 없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풀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하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주로 하면 됩니다. 문학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독서 글 내용이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래도 한번 풀 수 있는 거를 풀어보세요. 40분 동안 아니 50분 동안 지문을 그냥 많이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풀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답형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거의 대비가 안 되었더라도 내가 말을 국어의 본질적인 능력, 말을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내 생각을 글로 말로 조리 있게 풀어내는 능력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잘 쓸 수 있게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은 그런 것 같아요. 객관식은 여러분들도 선생님별로 낸 객관식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내기 좋아하는 객관식 스타일이 있어요. 선생님의 객관식 스타일은 뭔가요? 말 바꾸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 바꿔 생각해보는 연습을 교과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과서 지문을 시험 공부하려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 바꿔 생각해 보면서 말 바꿔 가면서 한 문장 읽고 이거를 어떻게 꼬아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습해 보면서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게 있죠. 영어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있잖아요. 패러프레이징은 오리지널 텍스트를 문장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교과서 지문을 읽으면서 고난도 문항에 있는 선지, 번호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몇 문제 정도 있습니다. 지문마다. 이런 거가 고난도인 거고 나머지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의 또 다른 유형으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이번 문제도 조금 들어갔는데 이거는 각종 예시 사례를 5개 들면서 이거에 제일 알맞은 거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볼까요? 뭐뭐에 해당하는 사례. 그럼 뭐뭐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이 이 물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백에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이 먼저 쓴 거를 연역적으로 1, 2, 3, 4, 5번 각각의 사례에 대응하면서 어떤 사례가 제일 맞는지 이거를 판단하시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면서 자다가도 수업을 아예 안 들은 게 아니라 뭔가 대충 얼핏 들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지르고 받으면 됩니다. 대신 괄호는 알아서 보세요. 어디까지나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학생들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근데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더 자신의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서술형 네 문제는 조건을 준수하는 게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정지하셔서 텍스트를 보시고요. 저는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지난 학기에 문학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제일 분량이 길었던 문제인데, 제일 예시 답안 분량이 길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뭘 말하려고 가져왔느냐, 조건을 쪼개서 1대1 대응시키면은 그대로 모범 답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알아서 선생님이 작성 형식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거를 이 틀에 맞춰서 잘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앞에 쭈루룩, 단답형 뒤에 쭈루룩, 서술형 뒤에 쭈루룩 이렇게 나올 테지만, 근데 국어는, 영어는 특성상 이렇게 섞여 있죠. 난이도도 섞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풀이로 전략적으로 좀 모르겠으면 별표치고 넘어가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예시예요. 이건 예시.
그래서 이런 거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기가 원래 낼 수 있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낮게 받아갔던 기존 학생들이 조금 더 주의력만 기울이면은 5점에서 10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겁니다. 자, 서답형 자소서 확인, 이거는 당연한 건데 자기 칸에, 자기 번호에 맞는 칸에 맞지 않게 쓰면은 당연히 스캔이 읽히지 않아서 빵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조건 확인. 이 서술형에 더 추가로 말할 거는 서술형인데 이다로 끝나는 말로 써야죠. 뭐뭐뭐 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죠. 개조식으로 막 점 찍고 그냥 명사형으로 쓰고, 점 찍고 명사형으로 쓰고,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면은 당연히 점수를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OX에 끌리지 않기, 그 다음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잘, 이거는 주의력만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쓴 말은 뭐냐면 일부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최상위권 그냥 잠재력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침착하면은 자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설명한 거고요. 마킹하는 확인은 여러분 수능 때, 제 친구 중에 수능 때 답안지를 밀려쓴 애가 있어요. 하필 수능 날에. 그래서 17학번이 돼야 되는데 18학번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수를 해가지고 뭐 약학과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이 피로 눈물로 하고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 때부터 마킹을 밀려쓰지 않도록, 밀려쓴 게 있나, 잘못 똑바로 못한 게 있나 잘 확인해야, 그래야 그런 습관이 들여야 수능 때 나처럼 안 밀려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뭐 문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독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내가 공부한 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난이도로 문제를 냈으니까 대신 서술형만 조금 유의하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의 시간을 한번 많이 분배를 해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점수가.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